네, 안녕하세요. 네, 청어람 고1 수학 강사 전영재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청어람에서 이제 빈치 반을 주로 맡고 있고요. 3월부터는 이제 빈치 C, 이제 월급반 빈치 B, 목일반, 그리고 강동에서 이제 월급 목일은 송파에 있고요. 수요일, 토요일은 이제 강동에 가서 이제 빈치 J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레벨은 3개 반이 다 같고요. 이제 과정도 같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그쵸? 다다음 주부터 3월부터 이제 학교를 갈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은 보통 4월 25일부터 이번에 시험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네, 거의 한 2달? 네, 2달 정도 공부하면은 여차여차 해서 시험이 막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에 앞서서 왜 3월, 4월에 이런 교재를 쓰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학교 시험지를 좀 보면서 이제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납득이 더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시험을 좀 분석을 했어요. 송파랑 이제 강동 지역을 막 분석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공론화되는 이런 이제 영상 같은 자료들은 개인적 견해가 들어가서 이제 학교나 이제 시중 교재 이름이 노출이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 이름과 이제 교재는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오늘 시험지 분석을 이제 2개를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송파에 있는, 여기 학원에서 많이 가는 여학교 하나랑, 그리고 또 이제 남학교 하나를 이제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험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문제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험지예요. 작년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송파에 있는 이제 남학교 이제 한 학교의 이제 시험지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써 있죠. 2019년 11월 고1 학력평가 26번.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의 이제 문제가 내신에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우선은 이제 이 시험지는 객관식 15번, 16번, 그리고 이제 서술형 4, 5, 6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맨 뒤에 문제예요. 객관식 1에서 16번이었고 서술형이 6개였거든요. 서술형이 6개였는데 이제 되게 맨 뒷번호들을 이제 가장 어려운 걸 보통 배치를 하는데, 역시나 이 학교도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 그 5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이제 직가삼각형이 있고 AB 길이, 삼각형 ABC의 넓이, 이렇게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선분 AC 세제곱 더하기 선분 BC 세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지에선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AB 길이가 바뀌었고요. 넓이가 바뀌었고,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똑같네요. 네.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다음 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학교 시험 문항은 이제 16번이고요.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 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분류가 되고, 얘는 왼쪽에 2019년 6월 9일, 제 모의고사 29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네요.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이 21번, 29번, 이제 30번이에요. 제 어머님들도 이제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킬러 문항은 22분에서 15분 정도는 써서 한 문항당 이 정도를 이제 소요를 할 수 있게끔 네,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킬러 문항이 한 학교당 한 3개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6분을 네, 이 시간을 소요를 해서 문제를 풀고 어제 되게 이제 14분이 그럼 남겠죠? 50분 정도 시험을 보니까 이 시간 내에 대략 한 19문제의 문제를 푼다? 이제 그건 아니겠죠. 네. 네. 뭐냐면 이제 익혀서 푼다라는 거거든요. 네, 문항 비교를 좀 하고 제 추후에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얘네도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똑같죠? 그리고 이차함수에서 F0은 F4다. 얘는 또는 이차함수에서 F0은 F6이다. 얘가 이차함수에서 가지는 의미는 제 축의 의미를 축이 몇이다 라는 걸 찾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문항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똑같죠? 그리고 최소값 주고 함수값 구해라. 똑같은 문항입니다. 숫자만 살짝 바꿨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4번이네요. 서술형 4번이고, 얘 또한, 얘는 조금 예전에, 네, 2014년에 고1 학병 20번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얘도 허근 알파를 가지고요. 얘도 허근 알파를 가지고 그 후에 조건이 얘로 문제가 거의 풀리는데 이 조건이 완전히 똑같죠.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실수. 그때 P값의 곱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다른 게 이 문항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요거만 다르죠? 네. 얘만 다릅니다. 특히 이 문항은 저희 코드빈치 1회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저희 반 애들은 이제 이 문제만 보면 막 얘기를 해요. P제곱은 P 플러스 3이다. 그러면 P제곱은 이제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실수 P값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정말 요거는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이제 반복학습이 되게 많이 된 문제고요. 얘 또한 20번이면 사실은 이제 준킬러예요. 제 수능에서 준킬러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 번은 제 서술형 5번입니다. 서술형 5번. 얘는 2020년 6월 9일 18번 문항이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만 다르냐면 네,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인데 똑같아요. 문제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뭐 어려울까봐 그러는지 도형 문자 또한 바꾸지도 않고 이렇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직사각형 DFCG. 네, 넓이가 얘 넓이가 어떻다? 최대일 때. 이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 얘는 원의 넓이라고 그랬네요. 넓이.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이제 결국에 반지름을 구하면 둘레냐 넓이냐는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지름을 이제 구하기까지 그 과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술형에서 이제 25번 두 번째로 이제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모양이. 도형의 모양이 이제 완벽하게 대응이 된다. 네, 그럼 서술형 이제 마지막 번호 보겠습니다. 네, 얘도 똑같죠. 이제 대략 보시기만 해도 얘도 준킬러고요. 똑같죠. 네, 얘로 나누었을 때 fx를 그때 몫을 q1x라고 한다. q1x 얘도 q1x 그때 이제 다른 거 x-2로 나눴고 얘는 x-3으로 나누었고 이제 조건은 q21이랑 f2랑 같을 때 얘는 약간 다르게 사실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네, 그냥 똑같이 되고 너네가 모의고사 공부했니? 했으면 잘 맞춰보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문항을 보여드렸는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시험이 똑같이 내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2문제, 서술형에서 가장 어려운 3문제였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고 또 잘 익혀놨다면 얘네들을 푸는 데 있어서 이 5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5문제를 맞췄으면 나머지 17문항은 사실은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라서 한 쌤 B단계에서 막 왔다 갔다 교재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B단계 문제, 중간 정도 문제에서 잘 풀어냈을 거예요. 5문제가 가르는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죠. 변별력이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전혀 없었을 거고요. 그럼 얘네 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송파에 있는 모 여고 시험지고요. 여기서 3문제 가져왔습니다. 얘네도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 제일 어려운 마지막 문항과 제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항 18번이었고요.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항 이렇게 3문제를 가져왔고요. 네, 또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018년 6월 9일 29번이고요. 조건식이 보시기에 완벽 대응이 되죠.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변화를 좀 준 거는 최고참 계수가 음수다. 얘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다. 네, 이게 다르고요. 요거 구하는 거는 제일 인수분해를 통해서 잘 풀어냈다면 이거나 답 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서술형 이제 맨 마지막 문제고요. 얘 또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등급 킬러라고 되어 있죠. 어려운 문제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반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똑같아요, 가조건은. 완벽하게 똑같고 이제 나 조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문제에서 마지막 정답 구하는 것도요. 네. 여튼 요거 또한 저희도 이제 최근에 방학 때도 풀었고요. 계속 반복 중입니다. 네, 그 다음 문항 20번 준킬러네요. 어려운 문제란 얘기예요. 보시면은 px가 살짝 달라요. px가 좀 다른데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기억 조건 때문이죠. p 루트 n이 0이고요. 얘는 p 루트 2n이 0이다. 이것 때문에 이걸 조금 바꿔서 준 거예요. 성립하게 하려고. 나머지 니은 디귿은 똑같죠. 네, 똑같아요.
n 구하는 것까지. 여기서는 이제 그럼 20번 중킬러 하나, 그리고 킬러 하나, 킬러 두 개네요. 네. 네. 지금 시험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네. 그래서 내신 시험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상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풀어낸다라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문항이 꼭 끼어 있어요. 보통 이제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문항들은 하 문제부터 이제 중상 문제까지가 이제 좀 골고루 이제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이들이 시험 볼 때마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얘들아, 이제 시험 전에 배점을 좀 확인해봐라. 거기 보이는 뭐 3번, 4번 문제랑 제일 마지막에는 객관식 맨 마지막 또는 서술형 맨 마지막에 배점을 꼭 비교해보라고 해요. 비교를 하면요, 서술형이 간혹 10점을 주는 이제 학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개는 객관식 맨 마지막이랑 객관식 좀 중간에 있는, 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은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즉, 객관식 맨 마지막 제일 고난도 문제를 15분을 걸려서 막 풀어냈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근데 앞에서 굉장히 쉬운 1분 만에 풀어낸 문제가 틀려버리면 그 시험은 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상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빈치반에서는요, 중학교 때부터 이 연습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방학 때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한 3월, 4월에도 이제 중하 문제, 하 문제는 더 이상 풀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 레벨 때면은 그 정도는 다 잘 합니다. 다만 중상 문제를 풀면서 중하 문제까지 이제 볼 수 있게끔 풀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충분히 할 거니까 첫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되고 반복을 정말 많이 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킬러 문항을 익혀서 풀어내기 및 특이 문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의고사와 이제 내신 문제 막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보시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꼭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이제 킬러 문항은 12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게끔 만들어져요. 그럼 선생님 그 문제를 저희 아이는 좀 열심히 해서 11분마다 이제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자, 모의고사를 12분에서 15분 만에 이제 풀어내게 한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처음 봤을 때 풀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구하는 시간이고요. 얘는요 이제 기출이죠. 이미 나와 있는 문제란 이야기고 학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학습이 충분히 되면요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5분 안에 정말 아까처럼 제가 풀어드린 것 중에 이제 1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네. 반복하고 이미 빈치반 아이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상황이에요. 시중교재에 모의고사 문제가 다 껴있어요. 안 껴있는 시중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푼 것들이 다 반복이 되어서 노출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두꺼운 모의고사 교재를 썼죠. 그래서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8문제 다 풀어본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막 틀려요. 이거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3월, 4월 내에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고득점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내는 거고, 가끔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교에서는 블랙라벨 그 C단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3스텝이 나온다고 하는데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뭐 내신고쟁이 3스텝에서 나온다는데 저희 학교는 절대 등급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걔네 시중교재에 있는 제일 마지막 레벨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라벨도 다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시중교재가 제일 어려운 거는 특이 문제는 어디에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풀어봐서 학습을 하겠다. 내가 나와 있는 모든 시중교재의 최고 난도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시험에 임하겠다. 물론 좋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데 저희 레벨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거 풀다가 앞에 처음에 얘기한 중상 문제를 놓치거나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놓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그것들은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도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는 다 알거든요. 처음 풀어주는 거랑 두 번째 풀어주는 거랑 세 번째 풀어주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일부러 나눠서 이제 구분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단원에 대한 개념, 그 개념으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수능은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접근까지 해결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문제가 최고 난이도,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몇 명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 전략적으로 저희는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고 그 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 관리랑 이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관리, 멘탈 관리. 사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학교들 시험지를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이제 3월부터 좀 해줄 건데 객관식 1번부터 11번까지는 되게 쉬운 편인데 가끔씩 5번에 좀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계산이 매우 복잡하거나 또는 고난도 문제를 좀 낮은 초반대 번호에 이제 심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반 애들이 물론 좀 제가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어머님들 눈에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공부 좀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내가 무조건 1번에서 12번은 100%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압박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5번에서 내가 여기서 막혀? 라고 하면 멘탈 관리가 안 되면서 그 뒤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참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시험에 약해요. 시간 관리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럼 솔직한 마음으로는 약간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야 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거기까지가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 2회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테스트가 있을 거고 제가 알림이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좀 해서 피드백을 다 해줄 거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코드빈치 볼 때마다 조금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되게 잘하는데 정말 시험의 뒷부분 아예 풀어내지 못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이제 쉬운 번을 놓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완화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주 2회 시험이면 중간고사까지 정말 많은 시험지를 볼 수 있고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멘탈 또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원래 성실한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쓸 이유가 없지만 조금 걱정되는 아이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중학교 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없고 뭐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선생님이
그때마다 기출에 대한 힌트나 또는 당연히 이제 학종을 쓰기 위해서는 좀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이제 부교재를 당연히 풀 건데 저걸 왜 적어놨냐면 열심히 풀어야 와야 해요. 네. 학원에 선생님 다시 푼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처음 풀 때 그리고 고치면서 풀 때 2회독 정도를 완벽하게 해 오시고 그 다음 학원에서 또 2회독을 해서 최소한 3, 4회독을 해서 마스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의 부교재가 시중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선생님 2014년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고 19년 모의고사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다 공부하나요? 네, 저희는 개 중에 대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는 학교에서 추려줄 거예요. 그 추려준 거에서 고난도 문제를 또 추려서 또 반복하면 사실상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할만해요. 굉장히 할만해요. 저도 이제 맨날 이제 시험지 분석을 요즘에 매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참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우리 애들 진짜 시험 잘 볼 수 있겠다. 야, 우리 다 배웠던 건데 정말 잘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급은 밤마다 좀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OT를 이제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강의 계획이 좀 있어요. 이제 교재를 뭐 쓸지에 대한 내용이 제가 다 알림이를 통해서 나갔고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이제 클리닉이 들어가는데 그 클리닉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지금 시간대만 보면은 3시간이 잡혀 있는데 일요일날 와서 3시간을 클리닉을 하고 4시간의 수업을 하면 걔가 학원에 한 8시간을 있을 수 있거든요. 1시간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 8시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내신에 가까워지면은 조금 줄여서 할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 아이가 많이 부족하고 다른 과목이 탄탄해요. 선생님 그러면 수학을 조금 더 주말에 봐주시면 안 될까? 그건 완전히 환영이죠. 네. 좋은데 막상 이제 고1 되면 아이들이 시간에 많이 치여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많이 치이기 때문에 클리닉까지 있으면 너무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좀 걱정이다 하시면 그 부분은 걱정을 조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볍게 할 거고 다만 그래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거는 사실은 선택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고요. 꼭 해야 돼요. 일주일에 저희가 원래는 중학교 때 3번 했어요. 지금은 2번, 4시간, 4시간 하는데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 풀어오고 제가 풀어주고 피드백하고 클리닉하면 끝이에요. 2번 수업이 일주일에 정말 그 2 수업이 굉장히 짧게 끝낼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개별마다 상태도 다르고 또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더 잘 볼 수 있고 시험을 잘 대비하려면 클리닉은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반을 좀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한 2명 정도씩, 한두 명 정도씩이 조금 시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수업에 이제 과학이나 국어를 듣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줌 수업을 제가 밤에 따로 열거나 아이들과 시간 조절을 해서 꼭 줌을 좀 진행을 할 거니까 네, 그 부분도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짧다면 짧고 나름 이제 몇십 분이 되는 이제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 보내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하루에 막 8시간 또 보충하면은
11시부터 와서 10시까지 11시간 또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월금 수업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와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꼭 보상받습니다. 네. 노력한 만큼 꼭 보상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커리큘럼이나 선생이 잘못돼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일은 없도록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방학 동안 노력한 그 대가를 중간고사 때 꼭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어머님들 궁금하시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이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